다섯 번째는요, 인생은 장편소설입니다. 네, 인생은 장편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편은 왜 단편의 어떤 것들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가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들었는데 60도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됩니다만은 항상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30대가 그렇게 또 꼰대 같았고 30대는 40대, 50대만 해도 꼰대 같았고요. 그리고 40, 50대에는 그 또 연세 더 드신 분들이 꼰대 같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항상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꼰대 같고 그리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서부터도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 망하지 않겠냐, 요즘 젊은 애들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로제타 석에도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단편이 아니라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은 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시작되어서 굴러가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의 편차도 굉장히 컸어요. 저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거의 전원이 대학을 진학하고 한 두세 명 정도, 한 10명 안쪽이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했는데 그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후배 중에 경상도 쪽에 살았던 친구가 그 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군에서 대학을 어떤 사람이 한 명 갔다고 플래카드가 붙었었더라고 그래요. 그만큼 항상 위기였고 뭐 오일 쇼크 때는 그때 오일 쇼크가 위기였고 그 전으로 들어가면 또 말할 것도 없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9 뭐 5.16 계속 위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유신이라는 게 나오면서 유신 철폐 반대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그 대학 때문에만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던 그런 암울한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요건데요. 항상 인생이라는 게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산이 있으면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는 있어요. 무슨 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산이 없으면 다 맞아야 되죠. 그러면 나는 맞았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슬퍼해야 돼. 나는 방사능을 맞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시원하다 오랜만에 비 맞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쿨함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 올라감이 있으면 내리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고 이게 항상 굴곡이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두 가지를 저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굉장히 예쁘게 생긴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 위기가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핵도 없잖아요. 그죠? 요 세포 핵도 없는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때 그 학자들이 제가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할 때 건강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암이 정복될 줄 알았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정복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세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우리의 다른 세포가 죽고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정말 더
항암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그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를 하면서 이제 그 비타민 C를 많이 그 메가비타민 요법으로 복용하시고 그다음에 면역학자이며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인체 해부학교실의 교수이신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쓴 우먼 그레이라는 책을 낼 때도 그 이왕재 교수님한테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하게 그분은 비전 트립 중이셨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분 얘기 조금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에 따르면 이 2000년대 전, 그러니까 사스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는 종과 종 간의 감염이 별로 없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옮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여기 우리 몸 여기에 살아요. 코 주변, 목 주변 이런 데 사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그리고 종 간에도 이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한 바이러스인 거예요. 우리 감기 걸려서 사람 죽는 게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종 간에 감염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돼지가 옮긴다든가 박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뭐 박쥐 얘기도 하고 천신갑이라는 그런 것들 얘기도 하고 우한의 폐렴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쓰던 것들을 그 옆에 있는 뭐 거기에 팔아서 이런 게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00년 이전에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런 종간의 감염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생긴 거죠. 그래서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이제 드디어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살으려고 자꾸 변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순한 바이러스였는데 뭐야 이거? 그러더니 변형을 일으켜갖고 원래는 여기 상기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갑자기 폐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폐가 안 좋거나 뭐 노약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 된다는 건데요. 종 간의 전염도 전혀 없던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20세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에 따르면.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 지금 19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어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사실 제3차,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이 코로나 이전, 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그 화면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같이 사람들을 모시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데 저도 제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언택트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섹션의 국면이 열릴 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세계는 뭐 세계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이전 이렇게 뭐 6.25 전쟁을 거의 제 3차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6.25 때 참전했던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는 4차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세계대전, 전쟁, 포화 막 이런 것보다도 더 조그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된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국면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다 보면 위기는 또 온다는 거죠. 90 넘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90이 넘어서 이거 처음이다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도저히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뭐 돌파해가지고 마스크를 찍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달래가면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상의 코로나19 이후는 또 다른 제가 그 옛날에 좋아하던 영능력자 차길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가면서는 화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과 모든 것이 이제 막 마차 타고 그렇게 다니다가 석유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시대가 됐고 비행기로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이 됐는데 그런 화해 시대에서 이제는 수혜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수혜 시대가 뭐냐? 그게 그분 얘기로는 한 1984년 정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조금씩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오늘 딱 끊고 내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오늘 며칠 이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몇십 년 전. 그래서 수혜 시대는 화해 시대에서는 노동력이 중요했고 대량 생산이 중요했던 시대였다면 수혜 시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이쪽에 담기고 저쪽에도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명하달식의 그런 어떤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없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상명하다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걸 어떻게 해? 라고 걱정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이 시대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워킹맘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겠지만 아이 키우는 거잖아요. 집안일은 어떻게 저렇게 뭐 남편이랑 같이 하고 저희 남편은 뭐 제가 그렇게 그 집안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도 되고 못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비교적 민주적으로 하는 편인데 자식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아이를 맡겼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 보면 온 집안이 다 난장판이에요. 모든 장난감은 꺼내져 있고 아이는 울고 있고 참 아이를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방송할 때 방송 사고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워낙 첫째는 낯을 가리고 그리고 남한테 안 가는 거예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었으면 아마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을 거예요. 약간 자폐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분리불안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예를 들면 놀이동산 가면 막 놀이동산 재미있어서 보느라고 막 바쁘잖아요. 우리 아이는 나한테 붙어서 안 떨어져요. 어디 안 가. 죽어도 안 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도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방송은 그 생방송으로 클래식 프로그램을 4시간을 진행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당번이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때 계시긴 했는데 시어머님은 교회 가고 우리 남편한테 맡겼다가 난리가 날 것 같고 또 어디론가 뭐 하여튼 방송을 뭐 스크립을 써야 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방송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순하고 조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방송을 딱 진행을 하면서 헤드폰을 끼워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콜사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으로 할 때예요. 지금은 다 녹음으로 처리가 돼서 저절로 나가는데 제가 중파 837kHz 기독교 방송입니다. HLKY.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엄마네 이래요. 약간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그널이 쫙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클래식 프로그램이 되면서 한낮의 클래식 변치냅니다. 이랬더니 얘가 엄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헤드폰을 끼던 애가. 그래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밖에 있던 엔지니어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크게 들진 않았어요. 마이크가 좀 멀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멘트를 저쪽으로 녹음해가지고 하고 하는 방송 사고까지. 그러니까 엄마다! 라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그런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학년 그 시절에 갑작스럽게 내일 모레 너 광주 기독교 방송으로 발령을 받았으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3일 전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아이를 키워야 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아들 이제 학부모 어머니가 그래요, 나보고. 그때는 저희 아들은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엄마들 되게 부려먹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은 가서 밥을 퍼줘야 되고 뭐 그런 당번이 있어요. 근데 워킹 맘들을 전업주부들이 조금 싫어해요. 약간 같이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밥도 퍼줘야 되고 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기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끈도 묶어주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도 남편이랑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이를 2학년밖에 안 된 애를 내려놓고 어떻게 광주까지 가서 근무를 하냐고. 그러나 저는 아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떠났습니다, 광주로.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뉴스도 하고. 근데 그때는 휴대폰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지금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집에 돌아와서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저는 여태까지도 지금도 뭐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고 또 미혼 때는 친정 엄마, 아버지, 동생들이랑 같이 살아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왕이면 혼자 사는 생활을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요거는 광주 방송,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데 이 개국 축하 공연이라고 무슨 이제 신영원 씨예요. 공연을 아이스링크에서 했었던 그 공개 방송 사진인데, 이러면서 정말 저는 솔로 라이프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영화도 혼자 마음대로 보고 뭐 사람들하고 이 직장 어머니들, 직장 맘들이 요즘에는 참 많이들 잘하시는데 제 때만 해도 특히 우리 남편이 워낙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직장, 집, 친구 만나는 것도 참 못했어요. 저녁도 맨날 누구랑 만나면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본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해 12월, 8개월 동안의 생활을 뒤로 하고 서울로 다시 발령을 받은 바람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웰빙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그 옆에 사진은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증진을 노력했다고 상을 받는 사진인데, 이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를 맡을 때도요, 사실은 저는 음악 프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요, 팝, 클래식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보 AM 쪽, FM의 다른 표준 FM 쪽에 프로그램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25분,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음악 프로그램 2시간짜리 쫙 하면서 음악 속에, 음악 프로그램 하는 게 PD로서도 참 즐거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다. 이 기회에 나만의 어떤 독특한 컬러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사실은 건강 프로그램을 혼자서 진행하고 제작한다는 거는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시그널도 만들어야죠, 코드 음악도 만들어야죠, 게스트도 섭외해야 되죠, 어떤 코너를 만들지 짜야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맨땅에 헤딩이었고 처음엔 사실 작가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 10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했고,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다 보니 오히려
회사에서 건강 상담을 제가 1차 진료기관이었어요. 하고 그다음에 2차 자기는 피부과로 가야 되겠어. 자기는 안과 가야겠어. 그리고 어디 무슨 일이 있을 때 의료 관련 상담을 아직까지도 후배들이 전화해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인류 그러니까 역사 이래 없었고, 그 위기가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피할 수 없을 때는 즐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면서 나만의 보람을 느껴보는 것이 인생을 그나마 즐겁고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